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연속해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요. 어떤 걸 하냐면, 요거. 도로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물론 제 교재는 다 실어져 있습니다. 요건데, 주로 이제 요걸 7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오늘요. 간단하게요. 뭐 길게 안 하고, 지목이 임야인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그죠? 지목이 임야 있어요. 비도시 면지역에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기 지정된 도로의 지정도 취소되는지, 1975년 이전에 3m 이상은 모두 건축법상 도로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내가 도로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가시 도로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그걸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뭐랄 거냐면, 요즘 이제 깡통전세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깡통전세와 경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492강에서 할 거예요. 서울시 빌라가 경매로 나왔는데 3억짜리가 1억까지 왜 떨어졌을까? 물론 깡통전세도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임대차에 관련된 법률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마 임대차가 한 방에 다 정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할게 요거. 큰일 났다 농막. 왜 갑자기 이 제목을 붙여놨지? 큰일 났다 농막에서 보도자료를 제가 5월 11일 날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 그죠? 입법 예고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농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농막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놨어요. 농지법, 시행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농막, 보도자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농막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농막 앞으로 지으실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지 마시고요. 문자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60분. 앞으로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누차 좀 연기를 했는데, 200분 다 차면 이제 교재는 안 팔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잘라서, 부분별로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요. 지금 한 40명 정도, 4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40분 정도 차시면 더 이상 교재는 이제 딱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볼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요거죠. 제 잘생긴 사진이 가렸네. 여기 제목이 좀 많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요거. 그래서 이제 학원을 1년 다니든 2년 다니든 공인중개사를 오래 하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대부분 공투하는 것도 실패하는 이유들 잘 모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강의를 해요. 그렇지만 강의하는 강사조차도 몰라. 진짜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가서 공동투자에서 물려있고, 그죠? 여기서 처물려있고, 저기서 처물려있고, 공동으로 막 해서, 물론 처물려있다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자주 쓰는 말이다 보니까 주식하다가, 주식은 제가 요즘 얘기 안 하는데, 주식은 그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관련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요거 주도주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TLB, SF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업 계열사 하나, 그건 중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중에서는, 그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는데 조금 꼬꾸라질 수는 있어요. 꼬꾸라질 때가, 6월 초가 어떻게 보면 또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식은, 한 번쯤은 이제 좀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제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제 교재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없는 분들은, 이게 캡처를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숨길 건 더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얘기는 못 하는 거니까, 좀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도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지목이 임야인 건축법상 도로도 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은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도시 면지역이라는 얘기죠. 면지역. 그죠?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지자체장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비도시 면지역이 건축법상 도로가 없냐?
그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대전제고, 그리고 이제 그건 제가 뭐 건축상 도로에 대해서는 한 10강 이상 강의를 했을 겁니다. 진짜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도로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제 교재에 여러분들 입찰을 어떤 물건이든 하셔도 관계없을 만큼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목이 임야인 건축부상 도로가 있다. 이것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비도시 면지역에 그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통과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예요. 이게 지방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도로인데 도로가 잡종지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도로인데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가 비도시 면지역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기가 있어서 비염이 안 났네. 이게 병원을 가봐야 되나? 비도시 면지역인데 이게 공무원한테 전화해보니까 건축법상 도로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그 강사분 어떤 학원에서 강사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저한테 사실은 저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분이 형님 요게 왜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안 바뀌었어? 여러분 비도시 면지역은 현황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현황도로가 꼭 지목이 도로여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황도로가 꼭 지목이 도로여야 된다.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자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통과도로거든요. 이렇게요. 통과도로인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비도시 면적이니까 이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도로를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건축상 도로 지정 공고됐으면 지목을 불문하고 그죠? 지목을 불문하고 특히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제 교재에는 상세히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아마 400페이지부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비도시 면지역에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법상 도로는 그죠? 건축법상 도로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비도시 면지역은요. 제 자료를 여기 좀 잠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자 도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로라는 게 우리 건축법 2조에 보면 이건 다 알죠, 그죠? 11항에 보면 도로란 어쩌고저쩌고죠. 감옥, 남옥이 도로예요, 그죠? 감옥이 뭐냐면 법정도로, 남옥은 지정도로. 지정도로가 뭐냐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장 어쩌고저쩌고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예요, 그죠? 건축허가시에. 그러면 건축허가는 여러분 도시지역만 받나요? 그죠? 건축허가는 도시지역만 받아요? 비도시지역도 받잖아요. 그럼 비도시지역도 건축허가 시에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건축법상 지정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목이 꼭 도로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로는 그죠? 공사가 완료될 때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넣잖아요. 어떤 도로를 내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넣잖아요. 그죠?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되면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도로의 그 지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도로가 임야든 뭐 과수원이든 잡종지든 상관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하고 지목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지정도로가 문제가 돼요. 항상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비도시 면지역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제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교재를 종합 정리한 거고 또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시 면지역에는요, 그죠? 보면 쭉 읽어보면 건축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적용 제외에서 어쩌고저쩌고 동이나 읍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아닌 지역. 그럼 이게 무슨 아닌 지역은 뭐예요? 면지역이겠네, 그죠? 면지역에서는 44조부터 47조까지가 적용이 안 되고요. 51조, 57조가 적용이 안 돼. 이게 뭐냐면 47조는 뭐예요?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내 건축하려고 하는 이 토지는 3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접도 의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접도 의무, 도로의 지정 폐지, 전투선의 지정, 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강화지구 위한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이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면지역은 혜택이 많죠. 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까 얘기했죠. 비도시 면지역이라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라고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도시 면지역에서 도로를 낙찰받아가지고 지료를 청구하겠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요.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는지도 봐야 되고요. 단지 내 도로인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케이스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기지정된 도로의 지정도 취소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단지 내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연결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쭉 내. 뭐 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다 잘라서 이렇게 뭐 여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이렇게 만약에 단지 내 도로를 낼 때 또는 우리가 개별 개인적인 어떤 그 토지에다가 건축 행위를 할 때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그죠? 개발행위하고, 그죠?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가 의제돼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통째로. 그죠? 아니면 개발행위가 여기 이제 도로에 대한 개발행위가 먼저 준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플러스 건축허가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발행위가 준공이 됐어요. 아니면 이 도로에 대한,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준공이 됐고, 또 여기에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어.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건축물을 졌어. 그러면 이 도로를 내가 이 건축허가 취소되면, 또 이 건축허가 취소되면 이 도로의 지정도 취소되냐? 그건 아니죠. 이 도로하고 연결된 사람들, 이 도로하고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그죠? 도로에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 도로를 지정할 때도 이 토지 소유자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도로의 지정 폐지할 때도, 그죠? 폐지나 또는 변경할 때도 이 이해 관계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발구역이 하나 있어. 국가가 시행하는. 근데 기존에 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내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어. 근데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어. 내 토지가 맹지가 돼 버렸어. 그러면 나는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접하던 땅인데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제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가 10년인가 일 겁니다. 10년 이내에, 그죠? 재판을 하든지 뭔가 이의제기를 해야지 내가 이제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도로의 지정 폐지는 내가 만약에 그 도로하고 붙어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고 지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축법이 연역이 쭉 있어요. 1962년에 이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63년 변경이 뭐 이렇게 쭉쭉쭉 이제 건축법이 연역이 있거든요. 건축법이 연역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시골에 아니면 뭐 도시에 이 건축물이 1971년에 지어졌어. 이 건축물이. 그런데 도로의 너비가 이게 5m야. 5m. 아니면 또 4m야. 4m. 이게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 1975년 이전에, 그죠? 1975년 이전에, 12월 31일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전에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있다면, 이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비도시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그죠? 비도시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쭉 참고하시고요. 제 교재 이것은 제 교재 39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건축법이 지정된 연역을 쭉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보면 요런 것들이 돼 있고, 그리고 건축법이 강화되더라도 우리 법의 기본은 뭐죠? 비소급이 원칙이죠.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소급 적용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97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막다른 도로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때 도입된 겁니다. 1975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 근처보다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적용 완화해서 이때 당시
비도시 면지역 건축법 제5조 완화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로관리대장에 관해서는 요렇게 또 도로가 있으면 도로관리대장이 있잖아요. 그죠? 1981년에 도로관리대장의 비치 의무가 생겼고요. 1991년도에 건축법이 다시 개정이 됐죠. 그죠? 이때 92년 6월 1일부터 신고대상 건축물이 신설되면서 도로관리대장의 법적 양식인 1994년부터 생긴 겁니다. 1994년부터. 그러니까 1981년 이전에는 도로관리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웬만한 지자체에서는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 공고됐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1975년 이후부터 건축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더 보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개발행 허가 시 반드시 3m 이상 도로폭을 확보해야 한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안산시 또는 화성시다 마찬가지로 안산시나 화성시나 뭐 평택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자, 예를 들어서 안산시 대부 북동이 있어. 그런데 보통은 시골이니까 동이긴 하지만 요렇게 마을길이 있어. 이렇게 마을 통과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몇 가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구 있고 두 가구 있고, 그죠? 요렇게 마을 가구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반드시 3m 이상 확보해야 되냐? 이 도로도 반드시 3m가 확보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개발행 허가시. 왜 그러냐면 제가 규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발행 허가시, 그죠? 일종 군생과 주택에 한해서는 3m의 진입도로가 없고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도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굳이 꼭 3m가 아니어도, 그죠? 주택이나 또는 일정 군생, 그죠? 또는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어. 개발행 허가에 5호 미만, 또 면적 제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면, 그죠? 4m가 아니더라도, 그죠? 2m, 3m 도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행 허가 건축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꼭 4m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무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들이 강화돼가지고, 그죠? 법들이 강화돼가지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들께서 3m 이상을 확보를 요구를 하죠. 그죠? 3m 이상 확보를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건 봐셔야 돼요.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도시 면지역이야. 비도시 면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요렇게 이제 조금씩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진입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진입로. 진입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 여기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 이제 10명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명이 10분의 1 가지고 있다. 저도 이제 박영춘이도 여기서 10분의 1도 가지고 있겠죠? 10분의 1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박영춘이 땅이 여기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다고 한다면 안 받아도 돼요. 관계없어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건축법상 도로, 여기까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 나머지는 여기는 뭐 임야고 이것도 임야고 박영춘이가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임야다. 그러면 나머지 지분권자 19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하는 업자들 대부분 반성 좀 하세요. 이 안에 있는 거 웬만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기부 찬합하십시오. 그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해달라고 관할청에 허가관청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이런 것은 판례라든가 법조문에 다 나와 있듯이, 그죠? 지리외신에 나와 있듯이 이 단지 내 도로는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기 물론 개발할 때 동의서는 받아야 되지만, 사용수당은 받아야 되겠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받을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안 됐으면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는데, 이 단지 내 도로를 막아서 내가 사용료를 갖다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뭡니까? 나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수익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소유권에 의해서 처분은 가능하다. 그거잖아요. 그죠? 처분만 할 수 있는 거 처분만. 그죠? 내가 이런 단지 내 도로를 낙찰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도로 웬만하면 낙찰받지 마라. 물론 토지계획시설 도로로 수용이 됐는데 보상이 안 된 미분용지는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수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왜? 도로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하나 더. 건축법상 도로와 그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하고 건축법의 도로가 엄청나게 헷갈려 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짧지만. 제가 좀 짧게 하려니까 막 좀 강의가 좀 성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긴 한데, 한번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일단 넓게 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딱 보면요. 건축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내가 어떤 건축물 하나 딱 지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건축물이 연면적이잖아요.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바닥 면적이 아니잖아. 대지 면적이 아니죠.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아니잖아. 그죠? 어떤 토지에 어떤 내가 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이 연면적이 그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도로가 6m 이상이야 되고 이 내 토지가 접하는 부분이 4m 이상이야 된다. 그런데 뭐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로 한다는데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단순히 법조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마다 엄청나게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시 면적은요. 개발 면적이에요. 개발 면적. 개발 면적이라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고 그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지 면적, 부지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개발행위 허가시 1000제곱미터 이하는 4m 미만이도 되고 아까 말했죠. 그죠? 뭐 주택이나 일종 건설에 안에서는 4m가 안 돼도 된다. 그렇지만 5000제곱미터 이하는 4m.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정면 또 부딪혀요. 여러분 또 앞에 자 딱 빼면 그러면 2000제곱미터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4m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6m를 확보하라고 했네? 이 차인 거죠. 연면적이냐 개발면적이냐. 국토계획법에서는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건축에 관련된 거잖아. 건축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 어떤 선수들은 딱딱딱 짚을 수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박영춘이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구분이 다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 교재에는 이렇게 상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분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막다른 도로는 뭐 다 아시니까 이런 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도로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에서 지목이 임야인 건축법상 도로, 비도시 면적에도 건축 도로가 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기지정된 도로 지정 어쩌고 되는가. 1975년 이전에는 3m 이상은 모두 건축법 도로다. 지금도 마치 경매 많이 나와요 그런 게. 그죠? 건축연도는 1973년이야. 그런데 도로가 넓어. 비도시 면적이야.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공무원 건축상 도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박 난 것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나중에 이제 제가 좀 그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씨. 어쨌든, 그죠? 개발행위 허가시 반드시 3m 이상을 확보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승낙을 안 봐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건축법 도로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도로가, 헷갈리는 이유. 그죠? 건축상 도로는 건축 연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국토계획법에서 이야기하는 개발행위, 아이고, 발음이 막 혀가 꼬이네.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도로는 부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걸 딱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좀 차근차근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어차피 지식이 돈이거든요. 제 교재 판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40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진 않았어요. 제가 내일이나 자료 지금까지 메일 보냈던 거 분들 정리해서 몇 분인가 딱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40분만 더 받을게요. 그러니까 5월달이 될지 6월달일지 모르겠고 일단 40분 딱 마감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행위가 농지법, 논지법과 경매, 산지법과 경매 나눠서 최소 가격은 20만원 이상 할 겁니다.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개발행위가 건축법 관련된 것들은 뭐 최소 30만 이상 할 거고요. 이제 특급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런 것들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 여러분 요거 492강 깡통경세학 경매 요것도 배울 점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큰일 났다 농막 큰일 났다 이거 좀 말 이상한가? 보도자료가 입법 예고된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강의가 끝나면 담배를 한 대 펴야 돼요.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유튜버들처럼 좀 하나 테마를 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내용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을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헷갈렸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은 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좀 그런데 너무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박영춘 뭐 1강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박영춘 1강 또는 뭐 경매사령관 1강 또는 이제 궁금한 것들 박영춘 플러스 뭐 개발행위 허가 아니면 박영춘 플러스 뭐 건축 허가 그렇게 치시면 연관된 제 유튜브 영상이 쫙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